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면은 뭘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뇨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50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보통 헤모글로빈 A1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 얼마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이제 당뇨로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당뇨 전 단계라 그래가지고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곧 이제 당뇨로 진행될 사람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그런 혈액 지표인데요. 물론 아주 유용한 지표기는 하지만 이 헤모글로빈 A1C가 뭐 정상이더라도 이제 당뇨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헤모글로빈 A1C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당뇨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커를 이제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연속 혈당계들을 많이 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이제 방송들을 보니까 연속 혈당계들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거 테스트도 하고 하는 게 자주 영상에 보이더라고요. 연속 혈당계라는 게 한번 차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혈당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이제 최고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주로 이제 이런 것들만 보시는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당뇨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블로그에 쓴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조용히 찾아오는 당뇨의 발자국.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 현대의학적으로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커집니다. 식도염은 불편함을 주는 질환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 눕지 않으려고 해도 심한 졸음이 몰려온다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현상인데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선 당뇨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 검사에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몸은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는 혈당 스파이크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당뇨병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식사, 운동, 수면, 장내 미생물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단 10일간의 측정이었지만 AI는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내리는지, 밤새 얼마나 떨어졌는지, 운동량과 장내 환경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혈당 수치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험도는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혈당 회복 속도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회복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당뇨병 환자와 유사한 혈당 패턴을 보였습니다. AI가 이런 미세한 차이를 포착해 조기에 병원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조절 가능한 사람을 구분해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마치 댐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위가 일정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물이 넘칠 듯 요동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 수위인 당화 혈색소만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물결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는 미세한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기술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고 우리 몸도 이제 숫자가 아닌 패턴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하면은 혈당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혈당을 잴 때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8시간 이제 공복을 하고 혈당을 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안 드시고 밤새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피를 뽑으면 대부분 이제 100 이하로 이제 낮게 나오는데요. 이 공복 혈당이 이미 높다 그러면 이미 당뇨가 된 거고요. 공복 혈당은 이제 정상이더라도 지난 한 180일 동안 우리 몸의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게 당화 혈색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공복 혈당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뇨의 위험이 있다거나 당뇨로 진행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공복 혈당도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도 이제 정상인데도
이제 연속 혈당계를 측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당뇨로 갈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계 자료만 본 게 아니고요. 스마트워치를 차서 활동량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식사 일지를 보고 이 사람이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장내 미생물도 혈당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도 검사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로 받은 그런 유전자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 사람의 당뇨 위험을 알아보는 그런 논문이 있어가지고요. 논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좋은 잡지에 나왔고요. 멀티모덜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AI 코릴레이츠, 인공지능의 그런 분석 값들이고요. 글루코스 스파이크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다음에 in people with normal glucose regulation, 이게 정상인이고요. 프리 다이아비티스가 당뇨 전 단계이고 타입 2 다이아비티스가 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당뇨 전 단계 2형 당뇨 환자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측정한 걸 AI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 혈당 스파이크와의 관계를 봤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림 1번을 보시면 모두 8가지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EH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자 의무 기록을 말하는 거고요. 환자의 의무 기록이고, 헬스 서베이는 이제 스스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 그 설문지 같은 거고요. 헤모글로빈 A1C, 그럼 피를 뽑아가지고 당화혈색소를 본 거고요. 건 마이크로비옴이라는 게 장내 세균이고요. 지노믹스, 이게 구강 상피를 긁어가지고 여기서 유전자를 보는 거고, CGM은 이게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 그래서 연속 혈당계로 혈당을 본 거고요. 푸드 다이어리가 이제 식사 기록이고, 액티비티 트래커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얼마나 활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요. 이제 식사 후에 이제 90분 내로 혈당 수치가 30 이상 올라가면 그거를 글루코스 스파이크,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번 연구는 프로그레스라는 임상 시험인데요. 이게 프리딕션 오브 뭐 다이아비티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 모델 개발, 뭐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347명이 최종적으로는 분석에 들어갔는데, 이제 정상인이 174명, 당뇨 환자가 94명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가 79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결과인데요. 이게 정상인 당뇨 전 단계, 이게 이제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평균 그 혈당, 평균 혈당을 보시면 정상인은 100 조금 이상이고요. 당뇨 전 단계는 이제 120 정도,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130 이상,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본 건데요. 정상인은 한 70 정도, 공복 때보다 70 정도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였다 그러면은 당뇨 환자는 이제 80 이상이고, 당뇨 전 단계는 이제 70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고요. 하루 중에서 그 혈당이 150 이상 되는 게 몇 퍼센트인가 했을 때 정상인들은 이제 거의 없죠. 150 이상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당뇨 전 단계는 그보다 조금 많고, 당뇨 환자들은 한 30% 가까이가 하루 혈당이 150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레졸루션이라 그래서 그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 만에 이제 해소가 되는지인데요. 정상인들은 이제 1시간 정도면 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당뇨 환자들은 거의 90분 이상 오래 걸리는 거죠. 이제 혈당이 정상화되는데, 당뇨 전 단계는 그 중간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 3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보시면 이제 평균 그 혈당하고 관련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혈당이 높은 거고요. 그 BMI가 이제 높을수록 또 당이 높은 거고요.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 당연히 이제 높으면은 이제 평균 그 혈당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심박수가 높을수록 이제 혈당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게 혈당에는 불리한 거고요. 이게 높을수록 혈당이 낮은 것들은 이제 시아논 다이버시티라 그래서 이게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다양하게 있을수록 평균 혈당은 낮고, 또 액티비티가 많을수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제 평균 혈당이 낮다. 이런 것들이 평균 혈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레졸루션이라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천천히 이제 해소되는지 이걸 보는 건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천천히 해소가 되고, 또 BMI가 높을수록, 헤모글로빈 A1C가 높을수록 이제 천천히 해소가 되고요. 심박수가 높을수록 천천히 해소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빨리 해소되는 거는 식사 중에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이게 빨리 해소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제 공복 혈당만 보통 봐주니까요. 공복 혈당이 괜찮다고 해서 이제 나는 당뇨는 걱정 안 해.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자주 생기고 또 얼마나 높게 생기고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때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느냐 이런 게 훨씬 더 그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계 한 번씩 이렇게 차보시면 바로바로 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혈당을 만드는 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 중에도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혈당을 빨리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양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 또 드실 때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드실 때는 꼭 몸에 좋은 기름들 같이 섭취해서 드시는 게 좋고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식초, 네, 식초를 같이 드시게 되면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름하고 식초를 꼭 그 기억을 하시고요. 또 먹는 순서에서 섬유질 같은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훨씬 좀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꼭 섬유질도 좀 잘 챙겨서 드시고 반찬들이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 없는 반찬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그 식이섬유 제품 같은 거 한 포씩 드시고 그러고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혈당계를 전 국민이 차게 되면 상당히 건강해질 것 같은데 아직 일부 그 당뇨 환자분들만 주로 차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가격도 좀 싸지고 많은 분들이 해보셔가지고 또 체험담도 많고 하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꼭 유행에 그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혈당만큼 건강에 중요한 것도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착용해 보시면 대부분 자기 혈당 패턴을 알게 되니까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약 드시지 않고 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중에 덱스콘 패치도 있고 리브레 패치도 있고 한데 뭐 그냥 둘 다 큰 성능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사용하기 편리한 걸로 이렇게 구매 후기들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